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 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강의 분량은 3개나 4개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 도화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용이 어디까지냐면은 젊은 시절에는 연애고요. 그 다음 조금 나이가 들면은 연애 결혼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불륜이나 이혼까지도 도화에 대해서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작용이 중요해요. 그리고 직업을 고를 때도요.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도화에 대한 부분이 활용이 됩니다.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예요. 살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살이라는 거는 한자를 저거를 써요. 죽일 살자입니다. 긍정적이진 않죠. 딱 느낌을 들어도 알겠지만 죽인다? 나를? 네,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렇고 사주팔자에 대해서 본다면은 천간은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십천간, 12지신을 써서 12띠를 60갑자를 만들죠. 그 중에서 이 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지는 살이 있다. 왜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무언가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있는 것들은 합이 되고 충이 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그랬을 때 이 지지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강에서 만들었던 내용 중에서 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좌우묘유 도화, 진술충미 화계, 인신사의 역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게 12가지 12신살에 대해서 분류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이 도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 텐데 대표적으로 나눴을 때 12개를 3으로 나누면 4개죠. 이게 도화 4개, 화계 4개, 역마 4개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가면은 12개로 분류되니 그 강의도 뒤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도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 기초적인 이론부터 먼저 접근을 하고 뒤에 이런 식으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가는 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편한 것 같아요. 도화란 홍조를 띠고 복숭아처럼 좀 탐스럽고 붉고 매력적이고요. 아름답고 이런 인기의 키워드입니다. 인기를 관장하는 살이에요. 현대에 와서는요, 연예인이나 유튜버, 이런 인기를 관장하는 직업, 인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한테는 필수적인 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역시도 인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은 좀 더 제 유튜브가 잘 성장될 거고요. 반대로 없으면은 좀 덜 성장되는데 제가 저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은 명리적인 강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영향이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살림으로 과다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과유불급이란 말입니다. 왜? 결론적으로 정통명리와 현대명리를 해석해 보면은 정통명리만 본 사람은 틀렸어요. 현대명리만 본 사람도 틀렸습니다. 둘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정통명리에서는 이제 살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가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해석밖에 없었어요. 현대학으로 넘어가면서 신살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넘어갔다. 대표적인 게 도화의 키워드죠. 하지만 현대명리로 넘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사주에 도화가 많은 사람들은 좋게만 말해요. 특히나 명리학 쪽으로 가도 자기 사주를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합시다, 우리. 그리고 살림으로 과다할 경우에 한 명의 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이성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금전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 궁합을 볼 때 필요한 살로 판단됩니다. 맞죠? 좌우묘는 왕지예요. 왕지라는 것은 그 구성 성분이 그 오로지 그 수치로만 이루어져 있다. 100%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방합이라든지 삼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도화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합은요, 그 방위의 합이에요. 삼합은요, 세 가지 구성 성분이 합의된 합이에요. 삼합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역마, 도화, 화계가 하나씩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방합은 방합도 똑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차이점은 절기, 다시 말해서 12월이 있는데 그것을 해자축, 그러면은 겨울이죠. 북방 수국입니다. 임묘진, 그러면은 봄, 동방 목국이고요. 사오미, 남방 화국이고요. 신유술, 서방 금국이에요. 이게 방합입니다. 방합이랑 삼합의 차이인데 자세히 보면요, 좌오묘유가 중간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지다. 이게 제일 중간에서 역마와 화계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생지하고 묘지를 가지고 삼합을 이루는데 중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화는 순수하기에 자신의 성질만 가지고 있으니 매력이 있다. 자신의 색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남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도화가 센 사람들은 꼭 무조건 성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도화 중에서도 좌오묘유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도화는 묘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도화는요, 일단은 모기 키워드가 있으니 부드럽고요. 봄이며 아침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도화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청순한 스타일, 그런 사람이에요. 세심하며 부드러운 성격이며 다정다감해요. 말재주도 있는 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는 조금은 순수한 스타일의 연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순수한 사랑, 청순한 사랑, 그리고 친절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다할 경우에는 모두한테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네, 어떻게 보면 말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도화이니 많은 사람과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스타일의 도화다. 묘목 도화가요. 이것을 보는 방법은 그냥 좌우묘유가 내 사주에 몇 개가 들어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화도화입니다. 이 오화도화는요, 화기운이 강한 도화이니 여름이며 낮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내는 도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학창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불타오르게, 그죠? 막 들이대는 여성들도 있어요. 물론 들이대는 남성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갑작스러운 사랑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벽궁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요. 조금은 급하게 진행되는 도화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이 오도화 같은 경우에는 과도할 경우에요, 급하게 연애가 성사되고 결혼이 성사되나 급하게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 불이 열정적이고 불타오르기 때문에 다 타고 나면은 쟤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뒷심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성욕도 그렇게 막 세지는 않아요.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욕심은 많으나 그렇게 성욕이 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유금입니다. 이 유금 도화는요, 금기운이 강한 도화예요. 금이라고 함은 자고로 가을이고 저녁이에요. 가을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수학을 하는 시기고요. 저녁이라는 것은 일 끝나고 이제 노는 시간이죠. 그러니 사람 자체는 엄청 계산적이고 냉정한 성격이며 차분한 도화예요. 묘목도화는 말이 먼저고 오화도화는 몸이 먼저인데 이 유금도화는 생각부터 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 정신적이라는 것에 플러스 자본, 금전, 외모, 조건이 따지는 도화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 도화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과다했을 때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봤을 때 계산적이다 보니 조건이 사라지면은 연애도 사라질 것 같아요. 식어버리죠. 그러니 조금은 유금도화가 있는 분들은 계산적인 사랑, 외모를 따진 사랑, 보석 같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보석인데요. 나쁘게 말하면요, 나쁘치거든요. 이게 칼이고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 자체가, 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이 우선인 사람, 심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조건부가 부합해야지만이 사랑이 시작되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조건을 많이 본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자수도화입니다. 원래요, 성욕의 키워드는 수죠. 물은 만물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만물이 태어나는 거기도 하고요. 과학적으로 봐도 바다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듯이 이 수의 키워드는 상당히 도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물 자체만으로도 도화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수도화다? 엄청 강하겠죠. 수의 기운이 강한 도화이니 겨울이고요. 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겨울에 뭐 했냐면은 농경사회에 겨울에 할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애적인 부분에 접근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점심에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먹고 밤에 뭐 할까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은 공부가 좀 더 심플하게 접근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밤에 하는 부분들 전부 다 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은밀한 사랑, 음탕한 사랑, 비밀스러운 사랑, 몰래하는 사랑까지도 의미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뭐 말재주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이고 막 근육적이고 적극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지적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자꾸 내 머릿속에서 이런 가장 매력적인, 말 그대로 그렇게까지 뭐 이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뭔가 조건이 좋지도 않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머릿속에서, 네,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근데 그 조건을 무시하는 매력적인 이성. 네, 이게 바로 자수도화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자수도화가 과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인기가 많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다해지면은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죠.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요, 자신의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이것을 악용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불리한 작용으로 접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지고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면은 나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걸로 먹고 살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장도 발전도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양날검의 키워드죠.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도화 자체가 과다할 경우에는, 네, 물불 안 가리고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는 정통명리나 현대명리, 유불리를 논할 필요 없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도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오행의 도화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육친의 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